이번 시간에는 매입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 불공제 대상인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불공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었죠. 54번 불공.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제하는 매입세액인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수입과 관련되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합니다. 그죠? 매입세액을 이렇게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납부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에 해당이 될 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공제 시기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 과세 기간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재고로 남아있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발급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시점별 매입세 공제 여부 판단과 관련해서요. 한번 보시면, 자, 세금 계산서가 2월 28일 날 발급이 됐는데 대가가 지급됐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대가 지급일과 세금 계산서 발급일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공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가 2022년 그러니까 6월 5일이다라고 보겠습니다. 6월 5일 날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미리 발급했다라는 거죠. 그죠? 미리 발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3월 31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대가를 미리 받고 3월 31일 날 발급했다. 대가 지급일 이후에 동일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8월 31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대가 지급일 이후에 다른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30날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는 겁니다. 7월 7일 날 대가 지급하고 6월 30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대가는 6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6월 5일 날 공급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입니다. 불공제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유형에서 54번 불공으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불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했을 때, 그 다음에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 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치한 거, 이런 부분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수치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 그 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되는 부분, 임차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리스료나 렌트료를 말합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회사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면세 계산서가 나오니까 매입세 공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렌트는 세금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때 렌트료 관련되는 부분도 매입세 불공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유류대라든가 수선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자동차 수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매입세 불공제되고요. 면세사업 등에 관한 매입세, 토지 관련되는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 매입세에 대해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20일 이내에 등록해서 신청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그래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54번 불공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30페이지에 불공제 관련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불공제 관련되는 부분을 취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겠죠. 세금 계산서 내용을 보시면서 그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54번 불공을 선택을 합니다. 자, 불공 선택에서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다.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150만 원 지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공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거래처 F2번 눌러서 거래처를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오늘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였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였다라고 하면 불공제 사유로 커스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불공제 사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말풍선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4번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래서 813번 접대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접대비 사업과 무관하다. 불공제로 처리합니다. 사업 무관하다라고 하면 자, 5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자, 불공제 사유 말풍선 눌러서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죠. 2번 사업 무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처리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공제다. 그 면세 사업과 관련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4번 면세 사업 관련해서 금액 3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거래처 등록하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 보시면 면세 사업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831번 지급수수료로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331페이지에 보시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세금 계산서 불공제 사유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분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모품비로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11월 30날 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동시에 사용이 된다. 그때도 불공제입니다. 54번 불공제 공통매입입니다. 공통매입으로 해서 110만 원이죠. 100만 원에 1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자, 불공제 사유 공통매입세액 안분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사례로 들고 있는데 불공제 사유가 구분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 환경등록을 보시면 환경등록에서 이미 회계편에 보시면 6번에 유형 불공제에서 9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이미 9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9번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제 사유로 해서 선택을 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소모품비다라고 되어 있죠. 830번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불공제 처리된 내용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부속명세서에 가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 서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11월 달에 제가 전표 입력했으니까 11월 달 것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달 거 조회하면 사업 무관,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면세 관련되는 부분, 불공제 사유별로 서식이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공통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9번이 안 나오죠. 공통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뒤에 나오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 재계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세
관련해서 불러오게 되면 100만 원 불러줘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 우리 매출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매출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는데 면세 공급가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세 공급가액도 입력이 돼 있었으면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33.33%에서 불공제 금액이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하고 소모품비하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안분 계산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33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안분 계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무편이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 실무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